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둘러싼 미국과 터키 간의 최근 긴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시리아 주둔 미군 조기 철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은 물론 미 의회, 나아가 미 행정부까지 한바탕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미 의회와 언론, 군부 등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조언을 수용해서 철군 완료 시점을 당초 생각했던 30일에서 120일로 몇 개월 늦추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철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철수를 위한 세부적인 타임테이블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마저 미군 철군의 시기와 조건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보임으로써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에서조차 혼선이 빚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이스라엘과 터키를 방문, 미군 철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 지역 8개 국가 순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에 8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조음처럼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로 흔들리고 있는 중동의 우방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영내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부터 7일간 이루어진 존 볼턴 보좌관의 이스라엘과 터키 방문은 오히려 미국과 터키 간의 관계를 급냉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이스라엘 방문 시 언급한 발언을 문제로 삼아 볼턴 보좌관의 대통령 예방을 거부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볼턴 보좌관에 대한 문전박대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작은 반란인 셈입니다.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결정할 당시의 상황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미군이 시리아 동부에서 철수할 경우 터키군이 이슬람 국가, 즉 IS의 잔당을 격퇴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IS 격퇴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에 시리아에 주둔 중인 2천여 명의 미군이 최단 시간 내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해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결심을 뒤집지 못하면서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말 12월 30일부로 펜타곤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계획 발표 후 12월 23일 한 번 더 에르도안 대통령과 통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터키군은 IS 격퇴를 위해 미군과 한몸으로 전투를 치른 쿠르드족 민병대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족 민병대의 명칭은 인민수비대, 영문 약자는 YPG라고 표시합니다. YPG는 미군의 지원 아래 시리아에서 IS 격퇴전을 수행했지만 터키는 이들을 자국 내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 노동자당의 분파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해서 YPG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지원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YPG가 미국의 지원하에 IS 격퇴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터키로서는 터키 남동부, 시리아 북부, 이라크 북부에 걸쳐 살고 있는 쿠르드인들이 시리아에 독립국가를 세울 경우 터키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군 결정을 계기로 에르도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이 더욱 새로워지고 미국과 터키 관계도 개선될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미군 철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터키가 미국 정부에 줄곧 요구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2016년 7월 쿠데타 미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귤렌의 터키 송환입니다. 둘째, 터키 우방국 카타르에 대한 사우디, UAE 등의 제재 철회입니다. 셋째, 시리아 내 쿠르드 무장단체 YPG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이었습니다. 미국과 터키 간의 관계는 2016년 7월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유보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을 결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불편한 관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격 시스템이 스텔스 전투기 F-35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같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대해서 S-400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F-35기 100대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작년 12월 시리아 철군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터키 판매를 승인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터키가 예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미국이 공급하기를 거부해온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측의 관계 개선 손짓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을 도입하는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미국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가격 인하 등 새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여전히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를 조율하고 있는 존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이러한 터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미군이 시리아에서 물러날 경우 터키군이 시리아 동부로 진격해서 쿠르드 민병대 YPG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이 시리아 철군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지난 연말부터 YPG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 준비에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엊그제 터키와 미국 간의 관계가 또다시 새로운 암초를 만난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1월 6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볼턴 보좌관은 미군 철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터키가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슬람국과 IS가 완전 격퇴되는 경우에만 철수한다라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에 대해서 미군은 IS 격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철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체의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핵심 참모가 갑자기 철수를 위한 두 가지의 선행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제는 터키군이 쿠르드족 안전을 보장한다라거나 IS를 완전 격퇴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안전 보장은 터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볼턴 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터키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전 내용에 대해 미국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터키가 미국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자존심 강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존 볼턴의 고압적 발언에 폭발했습니다. 그는 당초 1월 8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존 볼턴 보좌관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터키는 수주일 이내에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터키와 미국 간의 긴장이 또다시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1월 7일 월요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존 볼턴 보좌관을 맞은 이브라임 칼린 대통령 특보 역시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브라임 칼린 특보는 터키는 미국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주권국가 터키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사작전이 시작되면 미국과 작전 내용을 조율할 의사는 갖고 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도 일부
남겨뒀습니다. 사실 터키는 시리아 동부 지역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군의 허락이나 지원 없이는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이번에는 러시아가 제공권을 넘겨갔기 때문에 터키로서는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의 사전 승인 없이 시리아에서 불법적 군사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 깜깜한 볼턴 보좌관은 이브라임 칼린 특보와의 2시간에 걸친 짧은 만남이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에르도안 대통령을 꼭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라서 예방을 못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터키에 대해서 각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지만 우방국 대통령에게 장군, 멍군으로 맞대응한 셈입니다. 당분간 미국과 터키 관계가 높은 파도에 휩싸일 것이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미군 철수 결정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 사이에 잠시 열리기 시작했던 대화의 문이 백악관 참모의 강경 발언으로 다시 닫히고 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백악관 핵심 참모와 국무장관의 철군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존 볼턴 보좌관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계획을 조건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시리아 철군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비전 없이 각각 다른 생각을 안고 중동 순방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존 볼턴 보좌관의 터키에서의 문전박대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군 철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펜타곤 책임자가 골격을 짜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보잉사 부사장 출신의 세너인 국방장관 대행에게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이나 비전을 내놓으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2월 31일부로 펜타곤을 떠난 매티스 국방장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요즘 워싱턴의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볼턴은 볼턴대로, 그리고 폼페이오는 폼페이오대로 각양각색, 아롱다롱, 중구난방입니다. 하루빨리 중량급 국방장관이 임명되어서 교통정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세너한 국방장관 대행체제를 상당 기간 끌어갈 수도 있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리아 철군 결정 이후 미국과 터키,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는 비틀거리는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 철군의 충격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대미 외교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월 1일 개최된 브라질 보우소나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미군 철수에 따른 이스라엘의 요구사항 7개를 제시해서 7개 모두를 관철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측은 미군의 시리아 철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과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보우소나로 대통령으로부터는 브라질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약속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존 볼턴 보좌관의 이스라엘 방문 시에도 시리아 내 이란 기지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관련 미국의 전폭적 승인과 지지를 유도해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영공을 휘젓고 다녀도 감히 미사일로 요격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67년 시리아로부터 빼앗아 불법 점령 중인 골란 고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볼턴 보좌관에게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전략 요충지인 골란 고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18일 친이스라엘 성향의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합병을 승인하라 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제킨 전 육군 대장과 함께 현재로서는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미군 철군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불과 2주 만에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이스라엘의 외교혁명이 돋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한다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